아니 분명 같은 레시피로 내렸는데 왜 맛이 없죠? 아, 유튜브에 나와 있는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했는데 종종 맛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커피, 그라인더, 물줄기, 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물이 다르다 보니까 환경이 다른데 같은 레시피를 적용한다고 똑같은 맛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드립을 잘하기 위해서는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추출 변수와 원리를 학습하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추출량을 늘리면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출 온도에 따라서 커피 맛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추출 변수를 학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도 그분의 레시피를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왜 저 레시피를 사용했고 왜 갑자기 변수를 이걸 바꿨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만의 핸드드립 레시피를 직접 만드실 수 있어요. 핸드드립 커피를 잘 내리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좋은 장비를 사용해라입니다. 무조건 비싼 장비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무조건 비싼 걸 쓰라는 게 아니라 너무 저품질의 장비를 피하라는 거예요. 핸드드립 할 때 쓰이는 장비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라인더랑 전기 드립 포트가 있는데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너무 저품질을 사용하게 되면 입자가 매우 불균일하게 그라인딩이 됩니다. 그런 그라인더로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면 맛있는 커피를 뽑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입자가 균일한 그라인더를 쓰는 걸 권장드리고, 입자가 균일한 좋은 그라인더들 사이에서도 칼날의 형태에 따라서 맛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다양한 그라인더를 사용해 보면서 어떤 맛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시고 나한테 잘 맞는 그라인더를 사용해 보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앞에 나와 있는 전기 드립 포트가 있습니다. 핸드드립을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그라인더는 중요하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신데 이 드립 포트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저렴한 저가의 다이소 드립포트 같은 걸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핸드드립에서 이 드립포트는 역할이 정말 큽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온도 조절이 있어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커피는 추출 온도에 따라 맛이 상당히 예민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온도 조절이 편하고 디테일하게 되는 이런 브리스타와 같은 전기 드립포트를 많이 추천하는 거죠. 또 아까 레시피를 똑같이 따라해도 맛이 그대로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물줄기입니다. 생각보다 이 물줄기에 따라서 커피 맛이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핸드드립을 잘하는 사람들은 가는 물줄기부터 굵은 물줄기까지 다양한 물줄기 컨트롤이 되는 드립포트를 선호합니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이 브리스타 드립포트 브랜드예요. 지금 저희 앞에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브리스타 프로 600, 브리스타 프로 1000, 브리스타 X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우리가 수구라고 하는 이 물줄기가 나오는 요것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선 브리스타 프로 600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 저도 핸드드립 처음 입문할 때 이 전기 포트를 샀었거든요. 일단 물줄기가 강하게 나오는 편인데 이렇게 약간 수직으로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부었을 때 부으면은 약간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가는 물줄기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자, 그런데 브리스타 X800 같은 경우는 강하게 부어 볼게요. 물이 어떻게 나가냐면 좀 더 이렇게 뻗어나가죠. 이렇게 앞쪽으로. 아까 브리스타 프로 600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졌거든요. 얘는 좀 뻗어나가는 느낌. 유량은 제가 재봤는데 X가 좀 더 적긴 한데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뻗어나가는 구조. 요런 게 다 이런 모양이 달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이 수구 넥을 보면 조금씩 모양이 다르죠. 이런 형태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있다. 마지막 브리스타 1리터 1000짜리는 이게 보면 누가 봐도 그냥 더 커요. 보면은 완전 다르죠. 대용량이니까. 요건 좀 다인분 레시피 같은 거 할 때나 커핑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물줄기가 그냥 엄청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나옵니다. 확실히 굵죠? 이건 차이 많이 나요. 이건 유량 자체가 다르고 얘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뻗어나가는 느낌을 좀 보여준다.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브리스타 모델 3개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가는 물줄기, 굵은 물줄기 컨트롤이 잘 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람지 초이스에서 이 브리스타 캐틀 전 시리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또 이제 브리스타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색감을 지닌 걸로 유명하거든요. 저도 이 색감은 처음 보는데 여기 실물이 진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타의 다채로운 색감으로 나만의 감성 홈카페를 완성시키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핸드드립을 잘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추출 후 반드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용한 레시피, 사용한 커피, 장비 등을 기록하고 그 아래 반드시 맛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맛기록 방법은 딱히 정해진 건 없거든요. 뭐 신맛, 쓴맛, 향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가 제 혀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맛의 흐름을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맛이나 플레이버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수정 후 기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떤 레시피로 내렸는데 쓴맛이 좀 강하게 났어요. 그래서 그 쓴맛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추출량을 10g만 줄여봤다. 그리고 다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맛을 봤더니 확실히 뒷맛에서 쓴맛이 줄어들었더라. 이런 기록의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한 대로 변수를 바꿨는데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고 다른 맛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기록을 하고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이 변수를 바꾸면은 내가 원하는 맛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는 거죠. 저도 핸드드립을 한창 공부하고 연습할 때 이 방법을 진짜 많이 썼는데, 이 기록하는 거 해보시면은 여러분의 핸드드립 실력이 정말 일취월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핸드드립을 잘하기 위한 3가지 방법으로는, 첫 번째, 단순 레시피 암기가 아닌 추출 변수와 원리대로 학습하기. 두 번째, 좋은 장비, 그라인더와 전기 드립포트 사용하기. 세 번째, 추출 후 반드시 맛에 대해서 기록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추출 원리에 입각해서 사고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입자를 곱게 하면 쓴맛이 증가한다. 이렇게 거의 맞는 말이지만 단순 암기식으로 외우면 나중에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를 곱게 하면 왜 쓴맛이 증가하는지, 입자를 곱게 하면 표면적이 증가해서 더 많은 성분이 나와서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쓴맛들이 더 발현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풀기 힘든 추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핸드드립을 하시다 문제에 봉착하셨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핸드드립 공부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